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어나온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소변이 나와버린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여러 번 깬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탓으로 창피하며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시니어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방광 문제와 요실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광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입니다. 정상 성인의 방광은 약 400에서 500ml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차면 방광벽의 신경이 뇌로 신호를 보내 배뇨 욕구를 느끼게 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해 화장실에서 소변을 배출합니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단순히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으로 여기지만 이는 명백히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입니다.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30에서 40%가 요실금을 경험하며 여성은 약 40에서 50%, 남성은 약 10에서 20%로 여성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혼자 끙끙 앓다가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요실금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증과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을 가다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피부가 지속적으로 습한 상태로 유지되면 피부염과 욕창 위험도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과 배뇨 기능은 어떻게 변할까요?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저장 용량이 감소합니다.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면서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는 과민성 방광이 생깁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요도와 골반저근이 약해집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가 막혀 배뇨장애가 생깁니다. 골반저근의 약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근육으로 출산, 노화, 비만, 만성 기침 등으로 약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처지면서 요실금이 생깁니다. 당뇨,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만성질환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는 방광신경을 손상시켜 배뇨 감각을 둔화시키고 뇌졸중과 파킨슨병은 배뇨 조절 중추에 영향을 주어 요실금을 유발합니다. 약물도 방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제, 진정제, 항히스타민제, 일부 혈압약은 요실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결코 부끄러워할 질환이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실금의 종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원인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시니어 여성에게 가장 흔한 유형으로 기침, 재채기, 웃음, 운동처럼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반저근과 요도 관략근이 약해져서 복압이 올라가면 요도를 닫는 힘이 부족해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출산 경험이 많을수록 비만일수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요의가 느껴지면서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새어나오는 유형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라고도 불리며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 생깁니다.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혼합형 요실금입니다.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유형으로 시니어 여성에서 매우 흔합니다. 기침할 때도 새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도 함께 느끼는 경우입니다.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류성 요실금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 넘쳐 흘러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유형입니다. 주로 남성에서 나타나며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 출구가 막혀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방광에 계속 차면서 넘치는 것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배뇨 후에도 잔유감이 남으며 소변이 조금씩 계속 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능성 요실금입니다. 방광 기능은 정상이지만 신체적 제약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제때 화장실을 가지 못해 생기는 요실금입니다.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느리거나 치매로 배뇨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력이 나빠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요실금은 원인이 다릅니다. 여성은 출산과 폐경으로 인한 골반적인 약화가 주요 원인이며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흔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수술 후 합병증이 주요 원인이며 절박성 요실금과 일류성 요실금이 흔합니다.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은 다릅니다. 과민성 방광은 갑작스러운 요의와 빈뇨가 주된 증상으로 소변이 반드시 새지는 않지만 참지 못하고 새는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실금이 보내는 다양한 증상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형에 따라 증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웃음,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소변이 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변량은 많지 않아 속옷이 약간 젖는 정도부터 심한 경우 바지까지 젖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요의를 느끼지 않고 갑자기 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강한 요의가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장실이 눈앞인데도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어버립니다. 차가운 물소리, 수돗물 틀 때, 집 앞 도착했을 때 갑자기 요의가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고 밤에도 2회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는 빈뇨와 야간뇨가 동반됩니다. 일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조금씩 계속 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하고 힘을 주어야 겨우 나오며 배뇨 후에도 방광이 다 비지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랫배가 늘 묵직하고 소변이 조금씩 계속 새어 속옷이 항상 축축합니다. 놓치기 쉬운 신호들도 있습니다. 외출 전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먼저 가거나 외출 시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미 방광 문제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마시거나 외출을 꺼리게 되거나 기침이나 웃음을 일부러 참는다면 요실금을 숨기고 있는 신호입니다. 패드나 기저귀를 몰래 착용하면서도 병원은 가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배뇨 시 통증이나 장열감이 있다면 요로 감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실금으로 인해 피부가 지속적으로 습한 상태가 되면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변에서 악취가 나거나 색이 탁하다면 역시 요로 감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열,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면 신우신염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배뇨 후 잔뇨감이 심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소변 줄기가 중간에 끊기는 증상이 있다면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골반장기 탈출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요실금과 함께 변실금도 나타난다면 골반저근이 심하게 약해진 상태로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야간뇨를 의심하세요.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야간뇨가 심해지면 불면증, 피로, 낙상,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 진단의 첫 단계는 상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의사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지, 하루 몇 번 소변을 보는지, 밤에 몇 번 깨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배뇨일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3일 동안 소변을 본 시간, 소변량, 요실금 발생 시간과 상황, 수분 섭취량을 기록하면 요실금 유형과 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진도 중요합니다. 복부 촉진으로 방광이 차 있는지 확인하고 여성은 골반 내진으로 골반적은 강도와 골반장기 탈출 여부를 평가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촉진으로 전립선 크기와 딱딱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기침 검사는 복압성 요실금을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방광을 채운 상태에서 기침을 시켰을 때 소변이 새어나오면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합니다. 소변 검사는 필수입니다. 요로 감염, 혈뇨, 당뇨 여부를 확인해 요실금의 원인이나 동반 질환을 파악합니다. 잔뇨 측정은 배뇨 직후 초음파로 방광에 남은 소변량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정상은 50ml 미만이며 100ml 이상이면 배뇨 장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속 검사는 소변 배출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특수변기의 소변을 보면 초당 배출량이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최대 요속이 초당 15ml 미만이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도 협착을 의심합니다. 방광 내압 검사는 방광의 저장 기능과 배뇨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가능관을 요도로 삽입해 방광에 액체를 채우면서 압력 변화를 측정합니다. 과민성 방광, 배뇨근 수축력 이상, 방광 용량 감소 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방광 조영술은 방광과 요도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방광에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 방광류, 요도 이상, 방광 개실 등을 확인합니다. 골반 초음파나 MRI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나 골반적은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악회는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부터 요실금의 치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 치료는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대부분 생활습관 개선과 골반적인 운동,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개선됩니다. 수술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을 때 최후에 고려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의 1차 치료는 골반적인 운동입니다. 케겔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며 골반적은을 강화해 요도를 지지하는 힘을 키웁니다. 꾸준히 3개월 이상 시행하면 약 60에서 70%의 환자가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골반적인 운동 방법은 다음 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의 주요 치료는 약물입니다. 항콜린제는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절박뇨와 빈뇨를 줄입니다.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입마름, 변비,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시니어에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매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타3 작용제인 미라베그로는 방광을 이완시켜 저장 용량을 늘리는 약입니다. 항콜린제보다 부작용이 적어 시니어에게 비교적 안전하지만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어 고혈압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 복압성 요실금에는 둘록세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도 관략근의 수축력을 높여 소변이 새는 것을 줄입니다. 다만 구역질, 변비, 불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요실금에는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가 사용됩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 목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약으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방광 훈련도 중요한 치료입니다. 계획된 시간에만 화장실을 가고 요일을 느껴도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시작해 서서히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늘립니다.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줄이고 방광 용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중 감량은 복압성 요실금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중이 5%만 줄어도 요실금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탄산음료,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해 절박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도 요실금을 악화시킵니다. 변비로 인해 직장에 변이 쌓이면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로 변비를 해결하세요. 전기자극 치료도 사용됩니다.
골반저근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해 근육을 강화하고 방광신경을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며 골반저근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골반저근 운동과 생활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골반저근 운동, 즉 케겔 운동은 요실금 치료의 핵심입니다. 골반저근은 방광, 자궁,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근육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생깁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하면 약 70%의 복압성 요실금 환자가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골반저근을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을 보는 중간에 멈추려고 힘을 주는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또는 방귀를 참으려고 항문을 조이는 느낌입니다. 이때 배, 엉덩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직 골반 안쪽 근육만 조여야 합니다. 올바른 케겔 운동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골반저근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이완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는 것이 1세트이며 하루 3세트 이상 시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음에는 3초 조이기부터 시작해 서서히 5초, 10초로 늘려가세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배에 힘을 주지 마세요. 허벅지와 엉덩이는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소변을 보면서 케겔 운동을 반복하지 마세요. 오히려 방광 기능을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양치질하면서, TV 보면서, 신호 대기하면서 틈틈이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골반저근 운동 보조기구도 도움이 됩니다. 질내에 삽입하는 콘 모양의 기구로 기구가 빠지지 않도록 골반저근에 힘을 주는 방식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기구는 골반저근 수축이 제대로 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펫서리도 사용됩니다. 질내에 삽입하는 실리콘 링으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해 요실금을 줄입니다. 수술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세척해야 하며 질 자극이나 감염 위험이 있어 의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생활 속 자세도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골반저근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무거운 물건 들기를 피하고 꼭 들어야 한다면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세운 채 들어 올리세요. 만성 기침도 골반저근을 약화시킵니다. 흡연자라면 금연하고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세요. 화장실 갈 때 습관도 중요합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까지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자주 가는 것도 방광 용량을 줄입니다. 적당한 간격, 대략 2에서 3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전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방광을 과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정말 마려울 때만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요실금이 두려워 물을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더 자극하고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낮 시간에 고르게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야간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수술과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은 언제 고려해야 할까요? 골반저근 운동과 약물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여성 복압성 요실금의 대표적인 수술은 중부요도 슬링 수술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인조 테이프를 요도 중간 아래에 걸어 요도를 지지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입원 기간이 1에서 2일로 짧으며 성공률이 80에서 90%로 매우 높습니다. 콜포 서스펜션 수술은 요도와 방광목을 치골 뒤쪽에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예전에 많이 시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슬링 수술이 더 선호됩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탈출된 장기를 제자리로 올려 고정하는 수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남성 요실금 수술은 주로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시행됩니다. 인공요도 관략근 삽입술은 인공 관략근을 요도 주위에 설치해 수동으로 관략근을 조절하는 수술입니다. 성공률이 높지만 수술이 복잡하고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성 슬링 수술도 시행됩니다. 여성과 유사하게 인조 테이프로 요도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경증에서 중등도 요실금에 효과적입니다. 절박성 요실금에는 보톡스 방광 주사가 사용됩니다. 방광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과도한 방광 수축을 억제합니다. 효과는 6개월에서 12개월 지속되며 반복 시술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절박성 요실금의 좋은 대안입니다. 천골 신경 자극술은 천골 신경에 전기 자극 장치를 삽입해 방광과 골반 적응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약물과 행동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난치성 절박성 요실금이나 빈뇨에 시행합니다. 효과가 우수하지만 비용이 높고 장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도 벌킹 주사는 요도 주변에 충전재를 주입해 요도를 두껍게 만들어 닫히는 힘을 높이는 시술입니다. 수술에 비해 간단하지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아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수술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수술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술 전 전신 상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심폐기능, 당뇨 조절 상태,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마취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 6주 동안은 무거운 물건 들기를 피하고 과도한 운동을 삼가야 합니다. 골반 적은 운동은 수술 후에도 꾸준히 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광 요실금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실금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의학적 상태이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의를 찾으세요. 대한배뇨장애 요실금 학회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샌다면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골반 적은 운동을 꾸준히 3개월 이상 하세요. 약 70%가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셋째,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느껴진다면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약물 치료와 방광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를 줄이세요. 넷째, 골반 적은 운동은 하루 3세트 이상 꾸준히 하세요. 5초 조이고 5초 이완을 10회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체중 감량은 요실금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중이 5%만 줄어도 요실금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째, 변비를 해결하세요. 변비로 직장에 변이 쌓이면 방광을 압박해 요실금이 악화됩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일곱째, 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1.5리터 정도를 낮 시간에 고르게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줄이세요. 물을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여덟째, 밤에 2회 이상 화장실을 간다면 야간요입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야간등을 켜두어 낙상을 예방하세요. 아홉째, 약물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이뇨제, 진정제, 항히스타민제는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을 조정하세요. 열째,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고려하세요. 중부요도 슬링 수술은 성공률이 80에서 90%로 매우 높습니다. 요실금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대부분 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다시 자신감 있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백과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